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찍었던 동영상 자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연이어서 왜 자산 가격이 연이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에 대한 어떤 효과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얘기를 하죠. 저출산. 왜 저출산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국가가 통화량을, 개구멍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자신들의 세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채를 찍어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이 구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쓰고 싶은 돈이 있는데 세금으로는 그 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마음대로 통화를 찍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율이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하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고 수출을 통해서든 외부로부터의 통화량이 들어와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역으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지속되는 와중에 또한 정부가 세금이 모자란다고 국채를 또 찍어서 그거를 유통을 시키면 본인들은 편하겠죠.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내가 오늘 소득보다는 내일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동시에 어제 소득보다 오늘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 소득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급여가 똑같다 그러면 결국엔 자신의 소득에 따른 반대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가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산의 상승과 물건의 상승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지만 국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산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의 상승일 때만 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자산도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산이 상승할 때도 금리를 올려서 자산을 하락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이런 형태로 자산은 올리고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 척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제의 소득보다는 오늘의 소득이, 그리고 오늘의 소득보다는 내일의 소득이 많아지지 않으면 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연결해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소득이 늘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남자를 못 만났을 때 굳이 결혼과 자신의 삶을 의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돼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어제의 소득보다 오늘의 소득이 늘지 않고 오늘의 소득보다 내일의 소득이 늘지 않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저출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 혼자 살기에도 위험하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을 거부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출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들어오는 족족 교환의 비율로서의 화폐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자산의 상승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모든 자산과 화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곳에서의 자산은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시골의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곳에서 살 필요가 없는 자산, 이런 것들은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자산 가격은 계속 끝없이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쿄의 핵심지에 1주택 같은 경우에 1,000억 원짜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직접 뒤져보시면 1,000억 또는 2,000억짜리 주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라기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그런 고가의 주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강남의 고가 주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100억이 된다라는 게 정말 자기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반대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될 거고요. 300억이 될 거고 500억이 될 거고 1,000억이 될 겁니다. 그것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결국엔 정부가 세금이 들어오는 돈 이외의 통화량을 늘림에 따라 동시에 수출로 들어오는 외국 화폐가 들어와서 교환이 되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통화량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고 자산 가격은 끝없이 증가할 거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역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득이 급격히 늘지 못하는 소수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생존을 위한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지속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서울의 핵심지, 서울에서도 핵심지로 또는 서울에서도 외곽은 아니고 강남, 용산, 여의도 이런 쪽으로 자본을 이동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서울의 수도권에 95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가장 핵심지가 되는 서초에 50만, 강남에 50만, 용산에 100만 이런 쪽으로 400~500만 명이 사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고 자신들의 자산,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좀 더 집중되는 형태로 뾰족한 형태로 발전이 되거나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점차 말 그대로 이용권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갈 것이고요. 결국엔 사람이 아무도 그것에 가지 않으면 그 가격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 가격,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가격,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했을 때 별다른 이용권 외에는 가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저출산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통화량은 그 통화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특정한 자산으로 집중이 될 것이고 집중이 됐을 때 나머지 이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가장 핵심지로 올라가는 사람 외에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물가 상승을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지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막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통화량 증가를 막고 화폐 가치를 높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지껏 일어났던 통화량 증가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모든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못 견딜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고 동시에 자산 가격의 핵심지로의 가격 통화량 이동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끝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말씀대로 인구는 자연적으로 추세적으로 점점 더 감소할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처럼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회수해서 무너뜨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선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을 막을 수 없고 핵심지로의 자산가격 상승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생존을 위한다면 아예 자산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아예 섬 같은 외곽 쪽으로 나가서 돈이 필요가 없는, 화폐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